안녕하세요. 국가공인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ADSP의 이상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2회 기출 보건 문제, 이제 마지막 15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계속 반복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들은 수험생들 기억에 의존해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문제들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36번부터 이제 5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문제의 비율은 통계 쪽에서 아직까지는 더 많은 데이터 마이닝보다는 통계 쪽의 내용들이 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통계에 대한 부분 정말 꼼꼼하게 학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중 결측값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이 결측값과 이상값 처리에 대한 것도 앞에 있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들 많이 출제가 된 것인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측값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완전 분석법과 평균 대치법, 단순 확률 대치법, 다중 대치법 이렇게 나눠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완전 분석법은 complete analysis라고 해서 결측값이 존재하는 레코드를 모두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깔끔하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결측값이 존재하는 레코드를 삭제할 때 결측값이 너무 많으면 너무 많은 자료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분석할 자료들이 너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사용하는 거는 평균 대치법, mean imput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관측이나 실험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의 평균으로 대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이를 조사하는데 나이를 이렇게 답을 했는데 몇 개가 결측치가 있다. 그럼 이 나이들에 대한 평균값을 집어넣는 게 가장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평균 대치법에는 비조건부 평균 대치법과 조건부 평균 대치법이 있는데요. 비조건부는 관측 데이터의 평균으로 대치를 하는 것이고요. 조건부라는 것은 약간 서로 다른 데이터인데 여기에서 회귀 분석을 사용하게 됩니다. 회귀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값을 넣는 것이고요. 그 다음 단순 확률 대치법은 이게 중요하죠. 추정량 표준 오차의 과소 추정 문제 요거를 보완한다. 그러니까 이 평균 대치법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고요. 다중 대치법은 한 번만 대치하지 않고 n번의 대치를 통해서 여러 번 대치를 통해서 n개의 가상적 완전 자료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 특징을 요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순 확률 대치법은 평균 대치법의 추정량 표준 오차의 과소 추정 문제를 보완하고자 고안된 방법은 맞습니다. 근데 회귀 모형을 이용하는 것은 조건부 평균 대치법이었었죠. 그래서 요게 잘못된 내용입니다. 요게 잘못되었고요. 그 다음에 완전 분석법은 모든 결측값을 삭제하는 것이다. 너무 많은 자료가 삭제될 수 있다. 옳은 설명이고요. 평균 대치법은 결측값을 평균으로 대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조건부 평균 대치법과 비조건부가 있다. 맞는 내용이고요. 다중 대치법은 단순 대치법을 한 번 하지 않고 여러 번 대치를 통해서 가상적 완전 자료를 만든다.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역시 시계열 분석 문제인데요. 앞에 우리가 풀어봤던 것 중에서 시계열 문제가 2개가 나왔는데 여기 3번째 문제니까 요즘에는 좀 시계열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고 우리가 차분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비정상적 시계열을 정상 시계열로 바꿀 때 차분을 많이 하는데요. 차분은 현재 시점의 자료값에서
여러 시점 전의 값을 빼는 게 아닙니다. 현재 시점에서 직전 시점의 값을 빼는 것이라서 여러 시점이라는 게 잘못되었고요. 아래는 이제 모형에 대한 설명인데 자기 회귀 모형 AR은 과거 값을 이용해서 현재 값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맞고요. 이동 평균 모형은 과거의 오차항을 이용해서 현재 값을 예측한다.